4주차 세 번째 로맨티시즘 작가 중에 이제 나머지 워즈워스 다음에 컬리지, 바이런, 셸리, 키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테일러 컬리지 같은 경우는 라임 오브 엔션트 머리나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하죠. 이 작품의 특징은 Make Mysterious Events Acceptable to Reader's Mind였습니다. 즉 뭐냐면 이 작품은 미스터리어스한 서라운딩이 있고 매직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독자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냈는데요. 그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엔션트 머리나라는 나이 드신 뭐라 그러죠? 메리나가 와가지고는 고대 그 수부 즉 어부가 와서 하는 말을 작가가 쓰는 거로 이야기를 약간 액자 형태로 썼는 그 구조가 좀 되게 특이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낭만주의 그 작가들이 슈퍼내추럴한 어떤 느낌, 초자연적인 느낌이라든가 이그조릭한 느낌이라든가 이매지네이션이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내가 쓴 게 아니라 누가 해준 말을 전해서 쓰는 그런 시의 어떤 패턴, 즉 액자 소설처럼 액자 형태의 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런, 즉 조지 골든 로드 바이런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요. 그의 가장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혀준 것은 차일드 헤로즈 필그리미지였습니다. 물론 넌주왕은 그의 가장 대표작이지만 작가로서의 어떤 유명세라든가 입지를 구축하고 명성을 만들어냈던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일드 헤로즈 필그리미지는. 스펜서리안 스펜자라는 것은 소넷은 14행으로 쓰여 있는데요. 스펜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소넷 형태를 구행시로 만들어냈는데 그 패턴으로 바이런도 차일드 헤로즈 필그리미지라는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이때 정말 발간한 이후, 즉 출판한 이후 정말 2, 3일 만에 책이 다 팔려버리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사람들이 엄청 주문하고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바이런이 본인이 그때 가장 큰 유명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awoke one morning. 내가 어느 날 깨어났는데 and found myself famous입니다. 내가 유명한 거 알게 됐어 라고 이제 유명한 나를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 일어나 봤더니 유명해졌더라 라고 한국어 버전처럼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바이런이 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런의 가장 큰 특징은 약간 바이러닉 히어로가 있습니다. 체제를 뭐라 그러죠? 좀 전복시키는 자. 나쁜 뜻이 아니고요. 일종의 기본의 구 시스템을 뭔가 좀 새롭게, 이게 약간 이 사람 특징이 그리스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순한 우리가 바이런 하면 반항아라는 얘기를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단순한 반항아 아닙니다. 낭만주의 작가들이 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현상에서 혁명적인 어떤 그 노선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정치든 뭐 여러 가지 생각에서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배웠듯이 민주주의적 방식이라는 표현도 있었듯이 워즈워스에서 나왔었잖아요. 바이런도 마찬가지. 민중에 대해서 고민했던 작가들입니다. 일련의 모든 작가들이요. 넌주왕 들어가 보겠습니다. A long poem of astonishing adventure, satire. 예. 아주 모험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엄청 많이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많은 그 지식인들, 특히나 지식인들이 외국 즉 유럽 여행은 아주 기본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고 그 다녔던 이야기의 아주 장소를 그대로 작품 속에 넣었기 때문에 마치 가지 않고 요즘 말하는 유튜브에서 외국을 보듯이 이 바이런이 작품 속에다가 외국의 이국적인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인기도 더 많았다고 하네요. 자, whole living language as he knew it and spoke it. 그가 아는 단어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런 살아있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wonderfully natural and unaffected. 뭐예요? 아주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우면서 어느 누구한테 영향받지 않는
자신만의 본인의 목소리를 작품 속에 그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셸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셸리는 생각보다 좀 길죠. 그 이유는 아마 저도 셸리 시인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좀 더 많이 다룰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네요. 사실 좀 다룰 것 같고요. 저는 오즈만디아스랑 오드 투 더 웨스턴 윈드 같은 작품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 셸리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거의 아웃사이더, 가장 여기서 좀 작가들 중에 아웃사이더 느낌, 추방 당해가지고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너무 뭐라 그러죠? 메리 셸리의 또 남편이기도 하면서 좀 가정적인 게 좀 남들한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을 많이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못 돌아가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도를 보면은 오랫동안 산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작가로도 보이고요. 물론 키츠하고는 좀 다르지만 키츠는 훨씬 더 젊은 20대에 정말 요절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작가이지만 어쩌나 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struggle against the cause of human misery and accepted religion입니다. 이게 아니라 릴리전입니다. 명사형을 바꿔주세요. 지금 이미 기존 종교라든가 인간의 어떤 비참함의 원인에 엄청나게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고 애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sorrow for the violent feelings for man, 인간에 대한 어떤 격렬한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 대한 어떤 슬픔. 자,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사랑, cry of impatience at the cruelty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의 어떤 잔혹함에 대해서 참을 수 없음에 대한 어떤 외침,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그려 넣었고 굉장히 좀 남성적입니다. 셸리 작품들을 읽어보면은 되게 남성의 목소리, 아주 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즈만디아스는 uselessness of shortness of all earthly power, 즉 이 이야기를 이제 저랑 공부하겠지만 과거에 정말 그 왕 피라미드에서 다 부서진 상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지배했던 왕이 지금은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지상의 어떤 그 권력이라는 게 너무나 소용없고 짧더라는 거죠. 그걸 작품 속에 그려냈고 있습니다. 자, Ode to the West Wind, 즉 뭐냐면은 이 서풍이라는 게 바로 이미지네이션, 프리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거. 즉 바람이 불어다오. 왜냐면 바람이 불어주는 게 나에게 있어서 작가 입장에서는 나의 상상력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드라는 거 좀 기억해 봅시다. 제가 각 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오드 찾아주세요. 19번 오드에 보면은 리릭 폼입니다. 약간 서정시예요. address to a person or an idea. 즉 뭡니까? 사람한테 또는 어떤 아이디어한테. 여기 사람은 아니잖아요. 웨스트 윈드라는 거는 서풍인데 상상력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디어에다가 말하는 형태라는 거죠. 송가라 불러줍니다. 보내는 노래라 불러주죠. 사람한테 보내는 노래. 여기는 서풍한테 보내는 노래, 이렇게 제목으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입니다. 뭔가 풀려나온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알다시피 불을 훔쳐서 인간한테 준, 우리 인간이 되게 불쌍해서 인간한테 준 그런 존재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중에 대해서 관심 많았던 셸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프로메테우스가 되고자 했던 욕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품이라기보다는 시극이라 해야 되나요? 시로 쓴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작품이다. 시극이죠. 시로 된 드라마.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블랭크 버스가 있고 라인 맞추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시극이라는 뜻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시극입니다. 그릭 모델, 예, 그리스 신화를 갖고 와서 온 연극입니다. 그 다음 deals with the human struggle against the power of the false god. 예. 좀 가짜 신인 거죠. 우리한테 진짜 신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복을 주고 은혜 베풀어주는 신인 거죠. 근데 포악하고 부려먹고 착취하고 false god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항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작품은 아도나이즈라는 작품입니다. 아도나이즈라는 작품은 그 Elegy on the Death of Keats라 불러주죠. 키츠, 즉 키츠와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셸리하고는요. 아니 다 친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 저번에 커피 하우스 이런 것처럼 커피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동인같이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포도 그 당시 미국에 있는 포도 영국에 있는 학교에 와가지고 이때 이 분위기를 많이 배우고 미국 가서 검은 고양이라든가 굉장히 이게 낭만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가, 미국 작가로서 에드가 알렌 포를 많이 다루는 이유가 바로 같은 나이는 아니더라도 학교를 갈 때 다 셸리라든가 또는 뭐 워즈워스라든가 이런 작가들의 어떤 영향권 안에서 있었던 작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알러지라는 뜻을 조금 보겠습니다. A sad poem for the death of the particular person.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한 그 슬픈 시를 얘기하거나 loss of some loved place of thing입니다. 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없어졌다든가 뭔가 사라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을 쓰는 시가 엘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셸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시란 자궁에서 아기가 생기듯이 저절로 생기듯이 태어나듯이 나오는 게 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는 뭘까? 셸리는 뭐라 생각했냐면요. unacknowledged legislators, 입법가라는 거죠. 뭔가 법률을 세우고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공인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거죠. 사실 나라에서 입법가라고 너가 그럼 세상을 바꿔라 한 건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했던 가장 열정적인 작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셸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웨스트 윈드 안에 오드 투 더 웨스트 윈드 안에 어떤 열망을 가장 많이 넣냐면은 그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시인이라는 프로핏 예언가로서 시인으로서 민중들 조금 모르잖아. 우매한 민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시인이라고 믿었던 거라 하고요. 실제 많은 인류 역사에서 작가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바뀐 경우는 많습니다, 여러분. 글의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가 노예 해방도 대표적인 거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저랑 낭만주의 시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글의 능력, 소설의 능력, 그 소설이었습니다. 그 엉클 캐빈스 엉클 캐빈스 토마저씨 오두막질 커티지인가요? 하여튼 그 작품이 결국 노예 해방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키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츠의 핵심어는 뷰티하고 스틸리스입니다. 미와 정지, 고요함. 그래서 많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셸리는 바람처럼 움직임이 있어요.
반드시 노션이 있어야 되는 작가. 모든 작품들이 이렇게 뭐가 움직임이 있는 작가라면은 키츠는 가만히 있는 항아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를 작품 속에 그려냈고 고요함이 작품의 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드 언어 그리시안 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송시 보내는 어디에다가 보냅니까? 그 항아리 위에다가 보낸답니다. 유명한 식구가 있어요. Heard melodies are sweet. 들리는 멜로디는 달콤합니다. But those unheard are sweeter. 자, 이 들리지 않는 멜로디는 더 달콤합니다. 또 이 안에 또 있습니다. Beauty is truth. 미가 진실이고요. 여기서 생략된 거죠. Truth is beauty. 진실이 바로 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뷰티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뷰티는 진실이고 변함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앤디 미온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왜냐면 이게 이상하게 키츠는 이렇게 유명한 식구들이 좀 있습니다.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ever. 미의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다. is a joy forever. 예, joy forever라고 얘기합니다. The fall of 하이피리언. 하이피리언의 뭐 떨어짐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는 시인과 꿈꾸는 자는 구별된다라면서 시인이 훨씬 더 꿈꾸는 자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뭐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다르다, diverse가 뭐 다양한 뜻이지만 다르고, sheer opposite 순수하게 반대고, antipose 정반대 입장이다. the one, the other입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다가 향기를 품어내고요. 향기를 품어내고 다른 이는 wax는 뭐예요? 좀 성가시게하고 정신 좀 짜증나게 하는 세상을 되게 성가스럽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포이시 바로 세상에다가 뭔가 향기를 품어내는 존재라면 드리머는 그냥 꿈만 꾸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작가를 공부했고요. 또 우리는 또 줌에서 작가론을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맞죠? 이제 부터는 작품 하나하나 물론 뭐 저는 워즈워스 작품은 좀 몇 개 더 다뤘지만 작품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낭만주의에 더 깊이 빠져보는 시간을 이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또 뵐게요.